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이 아니고 절대부등식이고요. 절대부등식이 굉장히 다양한 절대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모쪼록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부등식은 딸랑 이가 하나 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절대부등식은 저걸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국 그렇다고 확인하는 순간 절대부등식은 엄청 단순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정 절대부등식이에요. 그게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네. 특정 형태니까 그 형태를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같은 게 특정 형태여서 그쪽에 이제 기억이 잘 남고, 여기 초원과의 유형 1번 같은 거 그냥 절대부등식, 유형 2번 같은 거 절대부등식의 뭐 빈칸 추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중요도 선수로 할까?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등식이에요. 대수로 비교라고 하죠.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은 딱 하나 고르자면 이게 있어요. 뺀 다음에 0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크면 앞쪽이 크고 작으면 뒤쪽이 크고 같으면 서로 같은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응용 버전으로 제곱해서 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 루트나 절대값 같은 게 있다면 제곱을 하면 그게 사라지니까.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더하기 빼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제곱한 다음에 빼서 0과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한다면 뭐 0이 더하는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제곱이 큰 게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또 하나의 방식은 뭐가 있냐면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그 분수를 1과 비교하는 거예요. 1과 나눠서 1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크면 위쪽이 작으면 아래쪽이 같으면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둘 다 양수일 때, 알겠어요? 이런 어떤 전제 조건들 그런 것만 좀 확인을 하세요.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니까 저것들 하나하나 확인해서 옳고 그름 판단할 때 쫄리지 않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절대부등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걸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제가 이걸 증명하려면 x제곱과 0을 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외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런 걸 얘기합시다. A가 더 커요. 그럼 뒤집으면 누가 더 클까 하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아마 이쪽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도 전제 조건. 언제 될까요? 둘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또 있어요. 둘 다 0보다 작아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비교하면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뒤집으면은 이쪽이 더 큽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선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되게 와닿게, 이거 정말 완전 기본의 기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차분하게 공부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예언이 보통 비슷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신다면, 나중에 진짜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는 별거 없이 풀리는데 갑자기 뭐 3번 문제
그냥 랜덤한 절대분식 나오면은 이런 것들 정리 안 돼 있어서 틀리곤 한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역수란 것이 나눗셈이 좀 들어가니까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큰 수가 있고 1보다 작은 양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오른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는 역수참 1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겠죠? 더 큰 수는 더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수참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쪽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쪽에 있는 수는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역수를 취하면.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들어오겠죠? 더 왼쪽에 있는 수는 더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크기는 왼쪽 오른쪽이 결정을 하거든. 네,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부호가 같을 때 이런 것들 여기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A와 B를 각각 더한 것과 더한 것의 절대값, A와 B를 뺀 것과 뺀 것의 절대값, A와 B를 각각 곱한 것과 곱한 것의 절대값,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당연히 같을 때가 있겠죠, 그죠? 같을 때는 언제인가도 보셔야 되지만 주로 이쪽이 클 겁니다. 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을 다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같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주로 이쪽이 크게 됩니다. 언제 또 이쪽이 큰지 그것도 입장을 싹 정리해 놓으라고. 안 알려줘야지. 이분이 하세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같죠? 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짜잘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적인 평균, 기하적인 평균의 비교에 대한 얘기야. 자, 이게 절대분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쓰면 돼. 왜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 둘 다 양수일 때만 되는 거예요. 자, 뭐 두는 들어도 상관없네.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몇십 대를 해야지.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증명해볼게. 그 많은 절대분식이 있지만 무의형 증명한 거 대표적인 절대분식인 산술기하표가 후시같이 증명할게요. 어떻게 증명하냐? 빼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0보다 큰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증명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서술형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순간 점수가 까이게 됩니다. 이걸 쓰면 안 돼. 맨 마지막에 가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결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미 크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없이 일단 빼보는 거지. 뭐 두 개 뺐어? 뺐고 제가 좋아하는 증명 방식이 이겁니다. A를 루트 A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통분합니다. 그럼 2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루트 A 루트 B로 둘 다 양수일 때는 완전 접시인 거 보이죠? 그리고 난 이게 0 이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커요 라고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절대공식의 증명은 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요? 루트가 있으면 양면 제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수 확실하죠? 이거 양수 확실합니다. 양수는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하는 거죠. 아,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ab를 빼보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옳았구나,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해서 0 이상이네, 그럼 앞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뭐 A, B, X, Y 같은 가운데 그냥 실수조건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뭐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다. 제곱과 뭐 합과 곱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A, B, X, Y 가지고 제곱과 합과 곱 같은 걸로 가능한 예쁘게 만드시면은 코시-슈바르츠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순서는 좀 바꿔요. 먼저 곱하고 더하고 제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식이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쪽이 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걸 뺍니다. 오케이? 네. 빼면 길어서 귀찮으니까 뺐다고 합시다. 빼면 여기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은 사라집니다. 여기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도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남냐? 여기 제곱은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이것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운데 앞 마이너스 2 axby가 남습니다. 그걸 그냥 임의로 a, b, x, y를 a, y, b,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라임이 맞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뺐던 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네, 0 이상이네, 앞쪽이 크네,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모든 절대분식을 확인하는 증명 과정이 이렇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왜 명제 뒷부분에 나오냐? 증명이잖아. 알겠어요? 명제란에서 증명을 배우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근데 앞쪽에서는 직접 증명을 안 배워요. 간접 증명법을 2개 배웁니다. 대우법과 규리법. 절대부등식에 와서야 직접 증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절대부등식의 전체적인 브리핑은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슬기와 코시-슈바르츠에서 각각 얘기를 할 건데, 그 직전에 그래도 잘 알려진 절대부등식은 선생님이 몇 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상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절대부등식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 빼기일 때도 절대부등식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버전으로는 뭐도 있냐면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절대값 x, 절대값 y. 소심하지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부등식은 여기 사실기하 편계나 코시-슈바르츠에서 사실 이제 좀 더 강조가 되긴 하는데 등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의 보통 부등식은 사실은 등식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0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0일까요? 예. 둘 다 0일 때. 언제 0일까? 예. 둘 다 0일 때요. 언제 0일까 하면 이거 역시 둘 다 0일 때입니다.
네, 그 등호 조건을 그러니까 이것과 이게 0이란 말은 네, 각각 0이란 말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명제도 사실 잘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절대부등식인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완전 제곱식 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하면은 여기 뒤에 더하기 4분의 1 y제곱 더하기 4분의 3 y제곱 이렇게 분리시키면 y제곱을 그럼 여기까지 해서 x 뿔마 2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분의 3 y제곱 되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이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오메가하고 되게 비슷한 식이에요. 그죠? 오메가 있을 때는 x제곱 뿔마 x 뿔 1 이때는 0은 안 됩니다. 0보다 크기만 하지. 왜 그 2차식이 허근 범위이면 항상 0보다 크다. 이건 2차 함수부터 나왔었어요. 그때 2차 절대분식 이미 나왔었어요. 허근은 푸는 거예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오메가 대표적으로 허근 갖는 거고 네. 완전 제곱식보다 커야지 근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 다 0보다 큰 거죠. 근데 여기는 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 양쪽 다 그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0이 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진짜 절대분식에서 그냥 말 그대로 절대분식은 필요한 얘기 다 했어요. 네, 제가 슬쩍 넘어간 건 절대값 있는 것들 내용 정리하는 거 섬세하게 그거 안 했으니까 너네들이 하세요.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가지 풀이법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풀이법. 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기본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 기본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기본 얘기로 첫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먼저 해줄게요. 그거는 산술적이란 말은 등차 수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함수 같은 거. 2, 5, 8, 그 다음 뭘까요? 11 이런 거. 알겠어요? 30까지 너무 귀여워요. 이게 산술적인 수의 배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1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2, 4, 8이면 그 다음 뭐겠어요? 16이겠죠? 등비 수열적인 거고 지수함수예요. 얘가 함수 1일 때 2 나오려면 30거니까 3x-1 1 나오면 2 나오고 2 나오면 5 나오고 그랬어요. 네. 등차 수열이면 3n-1이야.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쟤는 지수함수야. 등 항으로 따지면 이렇게 2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등비수열 지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더하기가 일정하고 곱하기가 일정하고 기껏해야 더하기 곱하기가 엄청 쉬운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운데가 우린 그걸 평균이라고 부르죠. 보시면은 산술적인 것은 따박따박 커집니다. 기하급수인 것은 빵빵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확 커지는데 양 끝이 이렇게 같다면 그 평균값 쓴 산술이 이기고 있어요. 그 정도의 얘기가 지금 여기 산술기하 평균 얘기예요. 그걸 여기다 쓰면 이게 산술적인 평균 등차 중앙 얘 기하급수인 평균 등비 중앙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절반한 요거 나와요. 네, 두 개 곱해서 루트씩 요거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 앞쪽 합 있잖아요. 여기가 숫자면 곱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맞죠? 이 뒤쪽 곱이 숫자면 합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직사각형인데 둘레가 일정해. 둘레가 6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아니 둘레가 12로 일정하다고 하자. 둘레가 12야. 그러면은 가로 세로의 합이 6이지. 그러면은 1, 5.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4.
뭐 분수라면 더 많이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하면은 둘레가 일정해, 합이 일정해. 그때 넓이를 보면은 이게 곱을 보면, 그러니까 곱을 보면 혹시 얘가 제일 크네? 이게 기하 평균의 최대값이야. 자,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맞으면은 이제 이게 다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정사각형. 네. 어떤 평균적인 형태가 된 거예요. 도형상. 도형상 평균적인 형태여서 기하가 도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뭐 어쨌든 네,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두모 조건이 말이 되는 거죠. 아까 이거 증명할 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요. 증명할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또는 뭐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뭐 분모가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두모 조건은 언제 영이냐면 a, b가 같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정사각형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넓이가 6이야. 넓이가 6이야. 네. 넓이가 6이야. 그때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나 둘레의 최소 구하고 싶어. 둘레의 최소. 16해서 6일 수도 있고요. 2, 3에서 6일 수도 있고요. 루트 6, 루트 6에서 6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둘레는 7의 2배 14 나오네요. 여기 둘레는 2, 3의 2배 10 나오네요. 그죠? 여기 둘레는 4루트 6 나오네요. 4루트 6이면은 24의 6배 하면은 얼마지? 96 고마워. 몇 번아? 네. 이 루트 100이니까 이게 제일 작네. 그죠? 둘레 최소 여기서 나오네요. 이게 여름철 우리의 모습. 이게 겨울철 우리의 모습. 둘레가 1차원, 면적이 2차원. 그러면은 면적이 2차원이 되면 부피가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1차원, 2차원 관계는 2차원과 3차원 관계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더 표면적으로 넓혀서 열을 발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둘레를 최대화시키고 싶어. 그랬을 때 이렇게 뾰족해진다고요. 추워. 내 표면적으로 줄이고 싶어 하면 우클리게 되죠. 그죠? 이게 정사각형처럼 되는 거야. 정사각형보다 원이 더, 훨씬 더 둘레가 줄어듭니다. 근데 야, 내가 몸짓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바뀌냐? 안 바뀌어. 넓이 일정이야. 부피 일정하다. 네, 그 얘기, 과학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원래 반응 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표면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산술기하의 어떤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 답은 정사각형일 때 A가 같을 때 나온다라는 거. 한쪽이 숫자일 때 쓰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질문이 기본적으로 최대 치수는 끝나면은 우린 지금까지 2차함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그 인트로가 양수야 또는 도형이야. 도형은 양수밖에 없거든. 그치? 양수 조건인데 합을 줬어. 또는 역수를 줬어. 역수는 곱하면 늘 숫자 나온다. 이 상황에서는 최대 치수를 나면 그게 산술기하라고요. 알겠어요? 네.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술기하가 이겁니다. x가 0일 때 이것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당연히 2루트. 이 산술기하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축적 두 개 곱하면은 그래서
역수의 합은 여러분 2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2냐면 둘 다 1일 때. 알겠습니까? 네, 그때가 네, 역수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별말이 없어도 곱이 일정하다 그 말이 있는 거. 곱이 일정하다 그 말이. 네. 자, 그렇다면은 x가 4보다 큰데 x 더하기 x 빼기 4분의 1의 최소값 수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풀이법이에요. 어떻게 하죠? 3을 빼. 네, 4를 빼요. 그냥 빼면 욕먹어요. 식이 달랐으니까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x 빼기 4가 0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이거 둘 다 양수예요. 근데 보니까 곱이 1로 일정하네요. 그죠? 곱이 1로 일정하면 1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산술계를 써보셔도 똑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미안합니다.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A 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이걸 곱해놓고 최소값 물어봤어요. 네? 그때 여러분이 산술기하고는 역수 형태네 라고 해서 이걸 각각 2루트 1, 2루트 2 이렇게 풀면 그럼 이제 2 곱하기 2루트에서 4루트 2가 최소값이고 이렇게 풀면 미안해 2루트 4죠. 쏘리. 나 이러니. 네. 그럼 3이다. 그러니까 2 곱하기 4구나. 최소값이 8이네 라고 풀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동시에 A, B가 안 돼서 완전 네. 그러니까 동시에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후다가자. x가 3보다 커 y가 5보다 커 그럼 x 더하기 y는 당연히 8보다 크지. 그런데 x가 3보다 커 x 더하기 10은 5보다 커.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x 더하기 10은 그래서 8보다 커하면 이건 아니라고요. 이것만 봐도 어긋났어요. 네. 이게 5일 때 이게 3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식인지 상관이 있는 식인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A, B로 되어 있죠. 여기도 A, B로 되어 있죠. 여기 값 변하면 여기도 값 변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그 등호 조건은 곱하면 1이니까 1, 1일 때예요. 그러니까 A, B가 같을 때예요. 근데 이때 등호 조건은 곱하면 4니까 2, 2일 때야. 그러면 A, B가 뭐 두 배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전개해서 푸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기억하면 돼요. 적당히 뿔마 변형해서 푸는 거하고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하고 그거 기억하는 거. 자, 전개해서 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4,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제곱, B제곱, B제곱, A제곱 저기 한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산술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1하고 여기가 플러스 2루트 4 이렇게 풀어야 되고 아니면 뭐 곱하면 4야 그러면 2 더하기 2일 때 최소는 이렇게 풀지. 그러면 8 아니고 9 나옵니다. 아까 8 같은 상황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잡아요.
2a 더하기 3b가 뭐야? 그리고 나는 뭘 풀고 싶냐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의 뭐 변형이긴 한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의 최소값이 궁금해. 야, 뭐 맥락이 없어. 뭐 합의 일정하고 양수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글쎄 봅시다. 이게 지금 통분하면 a, b분의 3b 더하기 5a니까 뭐 이걸로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최소 말고 곱이 최대 나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합과 곱만 가지고 하기에는 얘가 걸리적거리고 그죠? 네. 그때 어떻게 하냐 미안해요 후다닥 해서 여기다가 2분을 곱합니다. 이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도형도 바깥쪽으로 선을 새롭게 고주선 그는 게 생각이 힘들거든. 식도 새롭게 붙이는 게 어려워요. 안쪽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쉬운데. 이거 곱하는데 이게 5잖아. 그러니까 5분의 1 해줘야지 식이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거죠. 이거. 전개해서. 각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각각 하면 안 돼요. 이게 최소일 때 이게 최소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6, 15.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a분의 9b 더하기 b분의 10a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5분의 1. 그래서 여기만 산술기하를 써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마플 시너지에서 어떻게 있냐? 저 푸시 슈바치 내일 할게요. 자, 일단은 79페이지 유형 5번. 유형 5번에 네, 그 적당히 숫자를 더하고 빼서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8페이지 유형 4번에 전개해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갑자기 책을 펴서.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곱해서 푸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한 거. 그러니까 그냥 절대부등식 1번, 2번이었고요. 산술기하가 3, 4, 5, 6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도형으로 나오고 아까 같이 정사각형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설명한 순서는 네, 5, 4, 3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3번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5번이 제일 쉽고 그나마 근데 기본 산술 기하는 아니야.